오늘은 2025년 2월 20일 비가 오는 계절이에요. 6시 21분, 저녁 6시 1분. 벌써 해가 졌어요. 여기는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출애굽기 전까지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으로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연사하는 그런 사망하는 그 기록들이 쭉 있고, 또 그 다음에 더 지나가서 이제 모세가 출생하고 또 출애굽하기 전까지 창세기나 출애굽기 기록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야세르책에 잘 나와 있어요. 또 역사책에도 요 부분의 기록들이 거의 없어가지고 이렇게 역사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그걸 찾기가 어렵고, 또 야세레 책에만 유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야곱의 12아들들의 사망 기록이 있고, 1585년 이집트 이주 후 71년에 총리 요셉이 110세로 80년 근무하고 110세로 사망했다. 이집트 이주 당시에는 39살이었고 힉소스 왕조로 총리로 80년간 역임했다. 그러니까 요셉이 30세부터 110세까지 총 80년 동안 이집트의 종신 총리로 근무했다는 거예요. 자, 1584년 요셉이 110세로 사망하고 나서 1년이 지나고, 요셉이 총리로서 110세에 사망, 자연사였어요. 힉소스 왕조의 마지막 이집트 왕 마그론 81세가 전쟁에서 전사를 했다. 요셉 총리의 30세로 총리로 기용되기 직전에 왕의 꿈을 해몽하면서 그 증거로 왕의 아들 장남이 사망하고 둘째 아들 마그론이 출생할 것을 예언했을 때 그때 출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28살일 때 출생한 장남, 또 요셉이 총리 직전 30살 직전, 그러니까 29이나 30 사이에 태어난 그 마그론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1년 후에 사망했기 때문에 41년 동안 이렇게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자, 그 후에 요셉이 총 80년간 종신 총리로 근무하고, 요셉이 나이가 들어서 110세에 사망할 때 1585년 사망하고 나서 1년이 지나서 마그론 81세가 전사했다. 전쟁에서 결국 제18왕조하고 전쟁에서 전사를 했어요. 자, 1584년부터 1580년. 여기는 이제 힉소스 왕조가 붕괴되는 그 기간인데, 이때 마그론이 사망하고 그 이후에도 최소한도 3년 이상은 힉소스 왕조의 잔당들이 버텨가지고 팔레스타인 땅의 그랄 땅의 남쪽 16km, 팔레스타인 땅의 부엘세바 서쪽 32km쯤에 위치한 사루헨이라는 요새까지 후퇴하면서까지 잔당들이 계속 남아서 그 힉소스 왕조로 이렇게 이제 3년 동안 버텨냈어요. 결국은 3년 만에 완전히 진압이 다 됐고 18왕조가 이제 통치하는 시대가 돼요. 자, 이집트 이주 후 72년 지났을 때 스불론이 114세에 사망했다. 요셉이 제일 먼저 사망했고 71년 이주 후 72년에 스불론이 사망했고, 이주 75년에 시몬이 사망했고, 그 다음에 이제 힉소스 왕조가 완전히 멸망하고 이제 제18왕조가 요때부터 이제 제18왕조 시대예요. 여기까지는 아직은 힉소스의 잔당이 있었다고 하고, 요 밑으로는 이제 힉소스가 완전히 없는 상황이에요. 힉소스 왕조가 완전히 멸망한 상태. 자, 이집트 18왕조가 시작했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이주 후 노예로 전락하는 시점이에요. 그렇지만 이때부터 당장 막 고난의 시대가 되는 거는 아니고, 아마 가장 심하게 이제 되는 것이 이제 30년 지나서, 요셉이 사망하고 한 30년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그때부터는 완전히 노예화로 전락해요. 자, 79년
루벤이 125세로 사망했다. 80년 단이 120세로 사망했다. 81년 이사갈이 122세로 사망했다. 82년 아셀이 123세로 사망했다. 83년 갓이 125세로 사망했다. 86년 유다가 129세로 사망했다. 89년 납달리가 132세로 사망했다. 납달리 오래 살았어요. 그 다음에 93년 제일 마지막에 레위가 137세로 사망했다. 그러니까 12아들 중에서는 레위가 제일 마지막에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됐고, 이 기록 중에는 빠진 사람이 하나 있는데, 요셉의 동생은 이제 언제 사망했는데 그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기록을 찾질 못했지만, 그래도 이장할 때는 그 이장 기록이 있어요. 가나안 후 이장할 때 이장 기록이 있어요. 자, 벤자민의 사망 기록은 야살의 책에 나오지 않지만 이집트 이주 당시 30세였고 벤자민의 뼈 해골을 예루살렘에 이장한 기록은 있다. 자, 요셉이 110세로 사망한 후 1585년 1년 후에 이집트 왕이 전쟁에서 마그론 81세가 전사했다. 제18왕조하고 전쟁에서 힉소스 왕조의 마지막 왕이 마그론이 전사했어요. 야셀의 책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자, 힉소스 왕조의 급속 붕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힉소스 왕조의 기록이 너무 부족해서 야셀의 책에 나오는 대로 그 기본을 해서 통치자 연대표를 이렇게 작성을 했고, 이집트 역사 기록이나 역사적인 기록이 거의 없다고 이렇게 보여져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 1584년 이집트의 파라오 마그론 81세로 사망한 이후에 이집트 힉소스 왕조가 급속히 붕괴했고, 이집트에 있는 본토 원주민 세력과 전쟁에서 셈족 이방인 마그론 왕이 81세로 전사했다. 자, 왕이 후계자가 없는 상태에서 패전해서 이집트의 내부적으로 반대파 반란 세력이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18왕조가 팔레스타인 그랄 땅의 남쪽 16km, 팔레스타인 브엘세바의 서쪽 32km에 위치한 사루헨이라는 요새까지 추격을 했다. 자, 이집트 통치 18왕조의 시작이 됐다. 자, 출애굽기 1의 8을 보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1의 8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려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집트 18왕조를 의미해요. 새 왕이 일어나서 다스리더니 셈족의 힉소스 왕조와 그 시대의 통치자 총리 요셉을 주축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너무 창대하게 늘어나면서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 힉소스 왕조를 얘기해요. 우리 대적과 연합하여 우리 18왕조, 새로운 18왕조와 싸우고 이 땅에서 떠나갈까 하노라. 그게 이제 걱정이 돼서 이집트 민족을 이제 억압하는 단계가 돼요. 자, 야셀의 책 65장을 그냥 인용해보면, 야셀의 책 65장의 3절을 인용해보면, 보소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보다 크고 강합니다. 또한 통치자께서 그들이 전투에서 돌아올 때 길에서 우리에게 행한 악한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왕께서도 그들의 강한 힘을 보셨으니 그 힘이 그들의 선조들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몇 명의 사람이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을 대항하여 일어서고 칼끝으로 그들을 쳤습니다. 그들 중에는 쓰러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그들의 수가 좀 더 많았더라면 그들을 완전히 멸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 우리에게 조언하소서. 우리가 그들을 우리들로부터 전빈적으로 멸할 때까지 그리하소서. 그들이 이 땅에서 너무 많아질까 두렵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에서 증가한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어떤 전쟁이 발생한다면 그들의 큰 힘으로 우리 적들과 연합하여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와 싸우고 우리를 이 땅으로부터 멸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이에 통치자 왕이 애굽의 연장자들에게 대답한 말하되 이것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고안된
계획이다. 이제 선제선동 거짓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화해서 그 인구의 숫자의 증가를 줄여보려 한 그 계획의 영원한 강제 노예 정책이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해서 써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요셉이 1585년에 사망한 이후에 출애굽까지 1446년 출애굽할 때까지의 긴 138년 동안 노예로 하는 그 기간이 돼요. 그래서 야곱과 요셉의 마지막 유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방문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라는 그 유언이 요게 남아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해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그 18왕조에 대항하지 않고 이렇게 참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138년 동안 억압하고 막 이런데도 들고 일어나서 이제 18왕조를 깨부수고 이제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자, 야세르 책의 59장 야세 59장 23절. 엘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방문하시고 여기로부터 이스라엘 민족 너희를 너희 선조들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나의 뼈를 여기로부터 그곳으로 너희가 가져가라. 그러니까 요것은 요셉의 인용이에요. 요셉 총리 요셉.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야세르 책에 나오는 그 내용을 기본해서 역사적인 그 연대표를 만들었어요. 이집트 18왕조 첫 번째 왕. 이집트 18왕조 첫 번째 왕 통치 기간이 이렇게 되고, 자, 아흐모세라고 해요. 아흐모세 1세 18왕조의 설립자고 12년 정도 반복적으로 힉소스 왕조를 침공했다. 처음 설립하면서부터 12년 정도는 반복적으로 힉소스 왕조를 침공했다. 요셉이 사망한 이후에 7년 전 이집트 18왕조가 반복적으로 침공을 해왔고, 요셉이 사망한 후 1년이 지나서 본격적으로 전쟁을 일으켰고, 힉소스 왕조의 파라오 마그론 1세가 81세로 전사했다. 1584년에 사망했어요. 자, 힉소스 왕조를 3년 동안에 걸쳐서 팔레스타인 그랄 땅의 남쪽 16km 지점, 팔레스타인의 브엘세바 서쪽 32km에 위치한 살루헨이라는 요새까지 추결해서 이집트 영주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이집트 18왕조의 통치가 시작이 됐다. 자, 요렇게 통치 기간, 자, 아흐모세 통치 첫 번째 왕, 아흐모세 1세, 18왕조의 설립자 25년 동안 통치했고, 아흐모세 1세는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3년 동안에 걸쳐서 팔레스타인의 그랄 땅의 남쪽 16km, 또 브엘세바 서쪽 32km 위치한 사루헨이라는 요새까지 추격을 해서 힉소스 왕조의 잔동을 멸망시켰다. 자, 두 번째 통치하는 18왕조의 두 번째 왕, 13년 통치. 요것이 정확하게 아멘호텝 1세인데, 이 사람이 정확하게 13년 통치했다고는 역사책에서 찾아볼 수는 없지만, 두 번째 왕으로서 야세르 책 기본으로 계산했을 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멘호텝 1세 두 번째 왕은 요때 통치가 13년간 통치했다고 이렇게 제가 연대표를 매겼어요. 야세르 책에 기록된 내용 그대로 역사적 기록으로 연대표를 이렇게 추정해서 작성을 했어요. 자, 야세르 책 63장 4절을 그냥 인용을 하는데,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간 지 102년이 되는 해,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집트 이주한 것은 1656년인데 102년이 지나서 1554년 기원전에 애굽의 통치자왕 파라오 아멘호텝 1세가 죽었다. 그래서 두 번째 왕 아멘호텝 1세가 사망했다. 13년 만에. 그래서 그의 아들 세 번째 왕 아들 메롤, 세 번째 왕 투투모 1세. 근데 역사책에 보면 이 사람을 투투모 3세라고도 하는데, 아마 그거는 이 투투모 3세라 이렇게 이제 역사책에 좀 잘못되어 있는지 몰라도 세 번째 왕이에요. 세 번째 왕을 투투모 1세라고 저는 이제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투투모 1세로 계산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메롤이라고 하는 건 야세르 책에 나온 그대로고, 투투모 1세는 역사책에 나오는 왕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매칭을 시켰고,
메롤 20살에 메롤이 그를 대신하여 자기 아버지를 대신해서 통치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을 알던 애굽의 모든 능력자들과 모든 세대가 그때 죽었다. 지금 나오는 거는 야살의 책에만 나오고 또 야살의 책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적인 연대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역사책 대용으로도 볼 수 있어요. 지금 요것은 창세기나 아니면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는 그 역사적인 부분을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554년 기원전 아메노테 1세가 사망했고 이집트 1650년 이집트 이주한 지 102년이 되는 해 결국 1554년에 파라오 두 번째 왕 파라오가 죽었다. 그래서 그 아들 투투모일세 메롤 야살의 책엔 메롤 왕으로 나와요. 정확하게 메롤 왕이 20살에 왕이 되었다. 그래서 요때까지 투투모 1세 메롤 왕 투투모 1세가 단독으로 55년 동안 통치했다. 메롤 왕 투투모 1세 요게 단독으로 통치한 그 기간이고 자 20살에서 55년 동안 결국 75세까지 단독 통치를 했고 야셀의 책에 따르면 메롤 왕 투투모 1세는 94년간 통치했다고 기록되어 있어. 1554년부터 1460년까지 총 94년간 통치했다고 그러는데 초기에 55년간 단독 통치했고 그 이후의 그 시간들은 전부 다 자기 아들 딸들을 한 그런 섭정 통치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총 94년간 통치했고 유프라테스까지 통치했고 최초 돌 석관 묘지를 사용했고 투투모 1세가 48세였을 때 통치 기간 중에 1526년에 모세가 출생했다. 투투모 1세 48세에 모세가 출생했다. 1526년. 자, 이렇게 해서 투투모 1세의 왕의 자식들을 통해서 아들, 딸들을 해서 섭정으로 33년간 했다.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투투모 2세는 공주 하셉슈트, 여기는 그때는 아들이 없어서 무남동녀 공주가 있었는데 무남동녀가 결혼을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동생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자기 동생이라도 요 사람은 배다른 남동생 같아요. 배다른 남동생하고 혼인을 해서 공주가 혼인해서 그 자기 남편을 투투모 2세로 이렇게 하고 결국 이 사람도 메롤 왕의 자식이긴 자식이지만 부인이 달랐을 것 같아요. 부인이 똑같은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거는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는 야곱의 아들 시몬과 디나밖에 없어요. 야곱의 아들 시몬과 디나. 그 어머니 아버지가 똑같은 경우는 야곱의 시몬하고 디나. 근데 요 경우는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틀릴 것 같아요. 그래서 1499년부터 1489년까지 요 기간 동안에 10년 동안 투투모 2세가 공주 하셉슈트의 남편이고 하셉슈트가 10년간 공동 통치를 했다. 하셉슈트 공주가 실제적인 권력 행사를 다했다. 투투모 1세 야셀의 책에 따르면 메롤 투투모 1세 왕은 요때 통치했고 총 94년간 통치했는데 요 기간 중에서 55년은 단독 통치고 나머지 기간은 아들, 딸을 시켜서 섭정으로 통치했다. 자, 요 기간 동안에는 하셉슈트가 단독으로 이제 섭정이지만 20년 동안 섭정을 했어요. 자, 투투모 1세의 장녀 큰딸 투투모 1세는 요 기간 동안에 94년 동안에 55년은 단독 통치. 그 이후에 사위, 아들 겸 사위 겸 공주의 남편. 그다음엔 공주. 그다음에 밑에 가서는 또 자기 남다른 남동생이 또 했어요. 그래서 투투모 3세까지. 자, 10년 동안, 그 다음에 20년 동안, 그 다음에 아디캄이 세 번째 아들인데 투투모 3세. 아디캄이 투투모 3세로 세 번째. 후계자를 확정해서 3년 전에 야셀의 책에 메롤이 둘째 아들 아디캄을 20세에 후계자로 왕으로 세웠다. 그래서 요 사람도 아디캄이 20살에 왕이 됐지만 17세부터 3년 동안 계속 섭정을 하면서 왕이 자기 아버지 메롤이 투투멜세가 사망하자 요 사람이 왕이 돼서 총 통치기간 10년이지만 실제로는 3년밖에 못했어요. 자, 1470년 이집트 이주 1656년 이후에 180년이 되는 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자손들 중에서 3만 명이 임의로 출애굽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50세 때, 모세가 50세 때. 자, 1460년 투투모 1세가 사망했다. 투투모 1세, 메로 투투모 1세가 114세로 사망했다. 야세르 책 그대로. 그 다음에 요 기간 동안에 역사 기록에 공적인 통치자가 없었으나 투투모 1세의 메롤의 왕 사망한 후 야셀의 기록대로 3년 전에 아디캄 17세를 다음 후계자 섭정왕으로 세워서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이후에 왕이 사망하자마자 투투모 3세가 20살의 왕이 돼서 10년 동안 했다. 실제로는 3년밖에는 통치를 못했고 나머지 7년 동안은 문득병이 들어서 고생하다가 문득병으로 사망했다. 그래서 통치가 끝나기 전 요때부터 이제 고생을 하다가 문득병으로 사망했다. 이렇게. 그다음에 출애굽 시에는 공주 하셉슈트의 아들 장남 파라오 아메노텝 2세가 요 기간 동안 통치 기간이고 아메노텝 2세 그다음에 어머니 친어머니 공주하고 이렇게 대동하고 1446년 출애굽 시에 모세 80세 아론 83세를 직접 찾아와서 출애굽을 간청해서 빨리 떠나달라고 이렇게 협상한 기록이 있다. 자, 1450년 아메노텝 2세는 하셉슈트 공주의 아들 장남이고 1446년 모세 출애굽 당시 이집트 파라오 왕 4년차 52세로 추정되고 어머니 공주 하셉슈트가 95세쯤 하셉슈트하고 동반해서 모세하고 아론을 찾아와서 출애굽을 빨리 해달라고 간청 독촉한 그 장본인들이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이 1446년 출애굽 야세르 책의 80장의 49절 파라오 투투모 1세 딸 공주 하셉슈트 바띠아 모세를 0세, 3세, 15세, 18세까지 양아들로 입양해서 키워준 양어머니가 그의 아들 장남 파라오 아메노텝 2세 52세로 추정되고 1450년부터 1424년까지 통치기간이고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찾기 위해서 고센 땅의 이스라엘 거주지 집으로 나갔다. 그들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 집에서 먹고 마시고 온 이스라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그들이 발견했다. 공주 하셉슈트 95세 전직 섭정여왕 역사 기록 재개는 통치기간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바띠아가 52세 72세 때 섭정여왕을 지냈고 메롤 투투모 1세가 노년쯤에 모세에게 말하되 내가 바띠아가 너 모세에게 행한 이 선에 대한 보상이 결국 이것이냐. 너 모세를 키우고 18살까지 너를 키우는 나 바띠아 하셉슈트 공주에게 그리고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 메롤 투투모 1세에게 살이 썩어가는 병으로 사망한 내 어린 남동생 아디캄 파라오 투투모 3세의 문둥병에 사망했고 메롤 투투모의 첫째 왕 오스리 10번째 재앙 때 장사의 사망으로 사망한 것을 추정이 돼요. 집에 내가 이런 악을 가져왔느냐. 이에 모세가 그녀 양어머니에게 말하되 정녕 야호와께서 애굽 위에 10개의 재앙을 부으셨습니다. 그 재앙들 중에서 어머니 밭에게 임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앙들 중 하나라도 어머니께 영향을 끼쳤습니까? 하니 양어머니께서 아무 없도다 이렇게 했어요. 모세가 그녀에게 말하되 비록 어머니는 당신의 어머니는 첫 태생 무남동녀 장녀고 또 후에 어린 남동생 3명 이렇게 해서 죽지 않았다. 이가 장녀라도 첫 출생이라도 죽지 않았다. 이가 또 장남 첫 태생이지만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장남 이렇게 해서 그거를 선포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출애굽할 때까지의 기록을 야셀의 책을 기본해서 읽어봤어요. 역사책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에요. 창세기나 출애굽기에도 나오지 않는 그 내용이에요. 여기까지.